아이고, 아이고, 삭신이야. 아이고, 온몸이 쑤시네? 당신 왜 이렇게 앓는 소리야? 그게 아들들 밥 먹이고 놀아주느라 하루 종일 내가 씨름을 했잖아. 그랬더니 아이고, 아주 그냥 죽겠어. 아이고, 내 어깨야, 아이고. 뭐야, 당신 왜 갑자기 어깨가 아파? 그게 이번 주 내내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어깨가 돌처럼 꽉 뭉친 것 같아서. 책상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일한 사람이 무슨 어깨가 뭉쳐? 뭐? 아니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는 당신은 말이야, 애들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나면 집에서 편안히 푹 쉬면서 삭신이 쑤셔? 오버 좀 하지 마. 오버? 당신이 집안일이라는 걸 한번 해봤어?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나면 또 밥 차려야 하고 빨래해야지, 청소까지. 집안일은 노동이야, 노동. 시끄러 죽겠네. 모처럼 쉬는 날인데 잔소리만 퍼붓고. 나 혼자 방에 잘 테니까 깨우지 마. 어딜 들어가? 나 아직 말 안 끝났어. 나와서 집안일 좀 해. 나 좀 도와달라고. 이나반님, 와, 오늘 연기자 출연했어. 새로운 소질을 발견하는 건가요? 와, 선생님 진짜 연기가 너무 좋으신데요. 네. 오늘 두 번째 꽁트도 성공입니다. 자, 김재희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역시 익명의 청취자가 보내주셨어요. 독방 육아에 지치다 보니까 남편한테 자꾸 화를 내게 된다고요. 어떤 상황일지 그려지시죠? 사연 소개할게요. 6세, 8세, 12세 3형제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25,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결혼해 아이 낳아 키웠어요. 육아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줄 알았으면 고민했을 겁니다. 저희 남편, 저와 새 아이, 딸린 식솔이 많으니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어깨가 무거울 거예요. 그치만요, 좀 너무해요. 일주일에 반은 회식을 하고요. 집에 오면 피곤에 쩔어 아이들과 놀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 하원, 하교 후에 학원 데려다주고 기다렸다 데려오고 싸우면 싸우는 거 말리고 먹이고 씻기고 숙제시키고 24시간 내내 전쟁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아이들 없는 시간에 제가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둘 다 지칠 대로 지친 주말에는 누가 더 힘든가 눈치 싸움이 벌어집니다. 12년 육아만 하고 있다 보니 몸과 마음은 지쳤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제발 집안일도 돕고 애들도 좀 적극적으로 봐달라고 잔소리를 해보고 화를 내보고, 근데 그럴수록 남편은 더 멀어집니다. 저도 곱게 얘기해야지 싶다가도 버럭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분이 안 풀려요. 남편은 듣기 싫다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릴 때도 많습니다. 남편이 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외롭고 힘듭니다. 이희정님 사연 들으시고는 집안일도 해봤고 또 직업인으로도 있어서 두 마음이 다 이해가 됩니다. 남편도 밖에서 업무를 하느라 굉장히 힘들 것이고 아내는 아내대로 3형제를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겠느냐. 양쪽 다 힘들다는 건 이해가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두 번째 사연. 일단 우리가 뭐 아들 둘이에요 이러면 어이구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들 셋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네. 이분께서 직접적으로도 얘기하셨어요. 외롭다. 그리고 지칠 대로 지쳤다. 그리고 자존감도 낮아졌다. 저는 이 세 가지 감정이 굉장히 그래서 다 보였고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다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독방육아라는 말이 정말 너무나 잘 맞는 사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힘드실지는 뭐 짐작이 됩니다. 짐작이 되는데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일단은 뭐 신체적으로도 많이 체력적으로도 힘드실 것 같고요. 외롭다고 표현하셨어요. 남편이 많이 안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속 썩이는 것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분이 지금 가장 지쳐있는 이유, 가장 크게 힘들 이유 뭘로 보이세요? 일단 이 자신의 정서를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딸들이라면 조금 그래도 네. 도란도란 얘기라도 할 네. 텐데 아들들이니까 일단 자녀들하고도 어려우실 거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도닥이고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남편도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은 내 지금 이 무너진 마음을 어딘가에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나 지금 잘하고 있고 나 그래도 이런 마음도 괜찮아라고 들을 때가 어디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단절과 외로움을 겪고 계시는 게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남편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래요. 물론 바깥에서 일하고 오는 것도 힘듭니다만 아내분이 여러 번 요청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12년의 시간 동안. 네. 근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남편은 네. 왜 이렇게 안 도와주는 걸까요? 정말 서로가 아니 너보단 내가 더 힘들어 이 마음일까요? 네, 저도 진짜 이거 너무 할 얘기가 예. 많은데 왜 이 남편의 상황을 보면 근데 이게 이 남편뿐만이 아니라 네. 많은 남편들이 그러는데 첫 번째는 자기도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의 지금 삶의 질이 굉장히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바닥인데 남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이고 힘들겠다를 못하는 게 그분들도 바닥에서 조금 위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다를 0으로 보고 되게 좋다를 10으로 보고 너무 힘들다를 마이너스 10으로 보면 이 여성분은 지금 마이너스 10이라면 남자분은 마이너스 9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물속에서 막 빠져 죽을 지경이니까 누가 서로를 건져줄 수 있는 없겠네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가 첫 번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남편분은 지금 아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육아도 안 해봤고 그리고 뭐가 힘들다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남성들의 뭐라 그럴까 인식이 아직은 또 육아를 자기 일로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거드는 척이라도 할 텐데 그러지도 않는다는 거는 그건 당신 일. 나는 바깥에서 돈 버는 이런 이제 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많이 하셨던 그런 인식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보이는 거는 이제 이거는 아내분에게 이제 좀 바꾸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잔소리하고 화내는 방식으로 남편에게 표현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엄마들이 그래요. 내가 너무 화나고 지치니까 당신은 왜 나를 이해 안 해줘? 말이 곱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피를 보는 건 우리죠. 맞아요. 나는 표현할 건 표현했는데 저 사람은 더 방어하거나 더 공격하거나 당신만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방식을 조금 이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하면 남편분에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이 곱게 안 나오는 거 선생님도 공감을 저도 공감을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여보 나 좀 도와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좀 효과적으로 감정도 상하지 않으면서 남편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그 여우 같은 방법. 마샬 로젠버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비난은 욕구의 비극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비난할 때 우리는 사실은 원하는 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난을 하죠. 그게 비난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는 사실은 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들었던 재미난 사례 중에 남편이 주말마다 막 골프를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정신이야? 골프 그만 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낚시를 하러 갔대요. 골프 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의도는 우리랑 좀 시간을 보내줘.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아니면 아이들이랑 놀아줘. 이분이 원하는 게 있어서 그 말을 하셨을 텐데 골프 치지 말라고 하니까 딴 거 한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못 살죠 진짜. 정말. 근데 사실은 또 그분들도 신경술사가 아닌지라 우리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비난하지 않고. 이분이 지금 절실한 건 도움이잖아요. 당신이 요거는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좀 잘하는 걸 약간 분리했어요. 저는 청소를 그래도 좀 하는 편이고 남편은 빨래를 전담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명확하게 나눴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적어도 이거 하나만 해줘. 아빠로서 이런 역할 하나 정도만 해줘. 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 그 요청을 하기 전에 좀 서로 간에 진솔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12년째 육아를 하면서 남편하고 좀 소통을 정말 너 마음을 알겠다. 내 마음은 이래서 이런 대화를 하신 적이 있었을까 좀 싶은데
나는 뭐가 힘든지를 남편을 비난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25살에 결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3년, 14년 결혼 생활 하면서 뭐가 힘들었는지, 나는 사회생활도 잘 못 해봤고 친구들도 없고 너무 외롭고, 그리고 당신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당신은 맨날 지쳐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너무 사는 맛이 없어, 이런 얘기를 내 마음을 그냥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과 또 이분이 좀 여유가 되시면 당신도 근데 좀 힘든 거 있지, 뭔지 좀 얘기해봐, 이렇게 해서 남편도 자기 표현을 좀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좀 용기가 필요해요. 늘 일상적인 대화만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부부관계 만족도가 보면 첫 아이 출산과 동시에 뚝 떨어진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왜냐하면 할 일은 산더미같이 늘어나니까 서로 그 역할을 하느라고 바빠서 대화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난이 늘어나고 이제 악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놔야지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터졌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 남편과 사이에. 언제였냐면 저희 아이가 한 3돌쯤 됐을 때인가였는데, 힘들겠지 해서 저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다가 그게 계속 반복이 됐는데, 그러다가 제가 좀 계속 거슬려 했던 게 뭐냐면, 집에 있는 그 짧은 몇 시간 동안 아이 앞에서 핸드폰을 하는 거. 그걸 볼 때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보지 마.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걸 가르치고 다니지만 사실은 또 저도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나 지금 일하는 거야, 그러지 막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아침에 제가 정말 통곡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하고 났더니 너무 후련하고, 그리고 남편도 깜짝 놀란 거예요. 처음 듣는 아내의 진솔함. 몰랐던 거죠. 몰랐던 그 정도로 거예요. 힘든 줄. 각자 자기 생활에서 하느라고 사실 서로의 입장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덧붙이면 이 엄마분께서 좀 자기를 돌보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지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돌봄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기만 하다 보면 우리가 소진되거든요. 근데 이 엄마도 돌봄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지금 남편에게서 얻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라도 좀 챙겨줘야지. 그래서 6살, 막내가 6살이니까 어린이집을 가잖아요. 그럼 모두가 다 집을 떠나 있는 그 시간에 적어도 한두 시간은 내 휴식, 혹은 내 취미, 이런 걸 갖는 거예요. 아이들 나가고 나면 바로 그냥 집을 나가세요. 그래서 서점이나 도서관 같은 데 읽고 싶었던 책도 좀 읽으시고, 아니면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자기를 좀 행복하게 하는 행동들을 조금씩 시작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떠나는 시간에 그냥 집에서 조금 휴식보다는 네. 무언가를 하나 엄마가 말하자면 조금 더 부지런해지면서 나의 행복을 찾아나가는 과정. 집에서 휴식하기가 어려워요, 엄마들은. 집안일들이 너무 눈에 띄니까. 자꾸 눈에 보여서. 네, 그래서 집에서 쉴 수 있으면 쉬는 것도 너무 좋고요. 좀 더 부지런해질 게 아니라 집안일을 조금 줄이고 나를 조금 더 챙기는 거죠. 왜냐하면 첫째가 지금 12세니까 이제 좀 컸고, 막내도 이제 곧 뭐 초등학교 가고 이럴 거니까 점점 나를 떠나가거든요. 그러면 엄마로서의 역할은 우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 근데 아직 40도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슬슬 취미도 좀 시작해 보시고,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도 조금 해보시고. 한 12년 동안 정말 아이만 쭉 키워오셨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한번 찾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사연 보내주신 두 번째 그 사연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저희 라디오 행복한 교육에서 듣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분들이 독박육아 중입니다, 독박육아 때문에 힘듭니다 호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지금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 짤막하게 듣고 우리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에서 좀 문장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엄마 역할에 자신을 국한해서는 안 된다. 엄마 역할이 우리 존재를 묻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가진 엄마상에 자신을 우겨 넣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시기에 엄마 역할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존재 전체는 아니다. 존재는 역할보다 크다.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신의 존재를 위해 하루 1시간이라도 쓰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